여기서는 그 2023학년도 건국대학교 상경계열 수리논술 문제가 올해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경계열 문제에서 수리논술을 보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야 되죠. 이 건국대학교는 그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죠. 그 수능 금요일에 목요일에 시험을 보고 금, 토 해서 이틀간의 시간이 있죠. 시간이 얼마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험에 나올 것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률은 약 한 53대 1 정도 되고, 이때 그 상경 쪽을 보게 되면 상경에는 이 확률과 통계가 있죠. 다른 학교는 수투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학교들도 많은데 확률 통계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특정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출제하겠다 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리논술을 언어 논술도 보죠. 상경은 언어 논술이 40점, 수리논술이 60점으로 되어 있어서 꽤 높습니다. 비중이. 그런데 이제 세문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문항에서는 세문항이 아니라 각 문항마다 꼬리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6에서 9문제까지도 출제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는 2합 4죠. 그리고 논술 100%. 논술만 잘 보고 최저만 맞히면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제는 좀 어려운데, 이제 문제를 좀 분석을 하기 전에 이제 과거에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학년도 이제 모의논술을 보게 되면, 세 문제가 출제가 됐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세트로. 보게 되면 이제 확률의 독립시행과, 그 다음에 미분의 극대 극소, 그 다음에 수열 파트, 원리합계, 현가 부분이 출제가 되죠. 현가라는 건 이제 원리합계 부분에서 이제 그 현재 가치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수화식의 이제 변화율인데, 변화율은 미적분에서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좀 독립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모의논술을 보고 나서 학생들이 준비를 했겠죠. 근데 막상 시험에는 깜짝 놀랍게도 확률과 통계가 거의 대부분 문제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분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확률과 통계,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모집단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고 확률에서도 이제 순열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모의논술대로 공부를 했었다면 아마 내가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수능에서 우리가 이제 그 확률 통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공부는 해놨겠지만 여기 공부하다가 시간을 놓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의논술에 나오는 것을 좀 관심을 갖되 그거 이외의 것도 폭넓게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나오는 이 확률과 통계 부분은 상당히 수준 있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온 모의에 나오는, 여기 통계 아예 나오지도 않았는데 통계가 거의 대부분 문제를 차지하고 있었고, 확률도 독립시행이 나왔지만 순열이 나왔다는 것은 완전히 빗나간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의에서 세 문제 나왔는데 확률이 하나, 통계가 하나, 그 다음에 수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전해에 확률과 통계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조건부 확률과 이 기대값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했었겠죠. 자, 그러면 실제 논술이 어떻게 기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미분과 적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차 함수를 주고 미정계수를 결정하고 함수를 결정하는 스타일의 문제와 정적분의 넓이와 미분을 이용한 최대치소, 이런 문제가 나왔죠. 물론 확률이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조건부 확률 나왔죠. 나왔지만 거의 대부분 문제는 미분 적분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뒤집어진 거죠.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극한, 이렇게 해서 수원, 미분, 적분, 확률,
통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제일 처음 시험 보게 되면 확률, 미분, 수열 이렇게 세 개를 냈죠. 확률, 미분, 수열 이 파트를 이제 내고 실제 시험은 이쪽 확률, 통계에서 거의 다 나왔죠. 물론 이제 미분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해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수열, 확률, 통계에 관련된 문제를 내고 실제 기출은 미분, 적분, 확률이 나왔죠. 확률 나오고 미분, 적분이 나왔죠. 미분, 적분. 요게 메인이죠. 지수로고는 이제 문제에 녹아 있고 그렇다면 지금 2년간을 봤을 때 모의논술과는 빗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올해 나오는 올해 2023년 모의논술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확률, 극한, 미분, 적분,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과 2차 방정식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좀 퍼져 있죠. 그러면 체크를 좀 해보면 확률, 극한,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이 있고 함수로 볼 수 있겠죠. 방정식 단원으로 볼 수 있겠죠. 방정식이랑 한번 여기다 이렇게 아예 메모를 해버릴까요? 방정식 해서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일단 미분적분이 섞여서 좀 들어있는 이런 상태죠. 이제 좀 단원이 퍼졌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할 것인가? 과거의 그 경향을 보면 모의논술을 비껴서 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껴갈 것인가? 올해는 좀 폭넓게 냈는데 폭넓게 퍼뜨려서 냈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률은 뭐 매년 출제를 하니까 이제 확률은 무조건 공부를 해줘야 된다. 통계는 2년 전에 굉장히 자세하게 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정규분포 관련된 걸로 나왔죠. 하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이항분포나 확률분포 쪽은 나오지 않았죠. 따라서 우리는 허를 찌르는 것, 그 학교의 스타일대로 하자면 요 이항분포, 그 다음에 확률분포 이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집중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부 확률 이 작년에 모의에도 나오고 실제 문제도 나왔는데 올해도 또 조건부 확률이 나왔으니까 조건부 확률은 일단 무조건 해주고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독립시행 확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확률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가급적 독립시행 확률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또 그 완전히 모의를 빗나가진 않죠. 거기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적분과 극한이 한 문제씩 이렇게 섞여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작년에 미분과 적분을 좀 집중적으로 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극한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출제된 적은 없었죠. 실제 문제에서는. 그래서 올해는 좀 극한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어떨까. 물론 극한 미분적분은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극한만 출제하진 않죠. 극한과 미분을 합친다든가 극한과 적분을 합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아니면 모두 합친다든가 그래서 극한을 좀 집중적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죠. 수열도 그 모의에서는 계속 출제하고 있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안 나왔죠. 그래서 수열에서는 이제 우리 그 점화식 부분, 점화식. 그 다음에 상경계 특성상 그 증가 감소에 관련된 그 원리합계 문제를 빼놓을 수 없죠. 원리합계. 그래서 요 문제들은 좀 공부를 해달라. 원리합계가 수능에서 많이 안 나오죠. 무시하기 쉬우니까 이번에는 원리합계를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 주시고 점화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많이 했으니까 자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방정식 파트, 주로 이제 2차에 관련된 함수, 그 다음에 방정식,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에 녹아있을 뿐이지 그렇게 출제는 안 됐죠.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겠냐. 이쪽에 방정식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간은 없지만 요번에는 그 맞추기가 좀 힘든 게 2년 연속 모의와 실전 문제가 빗나갔고 올해는 모의가 굉장히 단원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다음에 방정식 단원을 좀 집중적으로 출제한 걸 보니까 올해는 방정식 단원이 나오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극한 부분이 이제 미분 적분을 그동안 많이 냈으니까 극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출제하지 않겠냐. 극한 방정식. 그 다음에 조건 방률을 많이 냈는데 올해 또 조건 방률이 모의에 있으니까 이번엔 독립시행 쪽으로 한번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 요런 쪽으로 이제 한번 방향을 잡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건대 논술은 절대 쉬운 논술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우리 친구들이 기출을 풀고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좀 연습을 한 후에 여기에 관련된 우리 EBS는 많이 했으니까 실력 정석이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모의고사 이런 문제를 서술형으로 바꿔서 풀어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쭉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뭐가 나올 것 같다 스스로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을 좀 예상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